자, 이번 쪽지 시험 이제 목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이날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쪽지 시험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조금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총 6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사실 그 양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위주로 볼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학습지 위주로 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코로나 다른 이유로 이제 학교를 못 나왔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은 힘의 합성. 여기 말하는 합성은 이제 벡터라서 더하고 뺄 때 이제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고 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제 10N이고요. 10N에 두 힘이 있는데 각도가 120도래요. 그러면 하나가 오른쪽, 다시 해볼게요. 하나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10N 있으면 다른 하나는 60도 방향, 이렇게 해서 9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120도 방향으로 또 10N이 있는 상황. 자, 이 경우에 이 둘의 합은 얼마일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벡터를 움직여서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합성 방향이 될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30도, 얘도 30도, 얘가 60도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이라서 얘도 이제 10N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이제 10N이고요. 방향도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 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더하면 결국 그 힘이 그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체에 적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현만 해주면 그 다음 그냥 F는 M의 식을 쓰면 되는 거라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의 아랫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보면 A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A 입장에서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수직항력이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할 거고, 그리고 장력이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EMG라는 중력, 그리고 이 실과 이 실은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도 장력 T가 작용할 거고요. 그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금 이 물체가 이 면의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위나 혹은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이렇게가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힘, 위로 올라가는 수직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 힘은 똑같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빗면을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오냐? 수직항력은 이제 그 빗면이 받쳐주는 힘이고요. 그러면 이쪽 힘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력 중에서 중력의 EMG 중에서 그 중에 수직한 방향,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그 중에 이쪽에 해당하는 성분이 될 거다. 수직하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이 세타면 이쪽이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삼각형을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쪽 크기가 이제 EMG가 될 거고요. 여기 힘이 E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 힘은 EMG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EMG에 관련된 힘을, 그러니까 A죠. 이 A에 관련된 힘을 두 개로 나눠서 빗면의 수평한 거, 빗면의 수직한 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서 한번 써봅시다. 일단 P부터 얘기해보면 B 입장에서는 위로는 T, 아래로는 mg입니다. 근데 왜 T 빼기 mg라고 했냐면 얘가 실제 위로 움직이니까 T가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ma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A 입장에서는 이 수직항력과 중력의 이쪽 성분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남는 게 이쪽 방향 성분. 이게 아까 얼마였냐면 EMG 사인 스타, 그리고 장력은 뒤로. 그래서 EMG 사인 스타 빼기 T, 이게
EM에 대한 가속도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우고 나면 이거 가지고 장력을 구할 수도 있고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장력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B 위에 거 식을 양변에 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주면 오른쪽 편이 삭제가 되니까 이와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혹은 바로 더해주면 장력이 없어지니까 지금 TT 없어지고 MG에 대한 식이 돼서 A는 어떤 걸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A를 대입해서 또 T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모든 역학의 기본이니까 이렇게 힘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한번 꼭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FBD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봐도 되고요. 제 거에도 보시면 FBD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 2년 전에 만든 순특강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강조하는 영상인데 그걸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푸는지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번 쪽지 시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합과 과학탐구 시간에 나왔던 1학년 때 다뤘던 내용이라 당연히 알리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거를 좀 숫자가 이쁘게 되려면 이게 1000N이어야 좀 숫자가 이쁘게 나오는데,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60kg이에요. 그럼 중력이 얼마냐면 중력과 속도가 만약에 g가 10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력이 60kg 곱하기 10m/s 제곱 하니까 600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힘, 이 발판이 이렇게 밀어주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 이게 이 힘이겠죠. 이 힘이 1000N이다 말할 수 있고요. 얘가 1000인데 얘가 지금 앞으로 가는 힘, 이 힘이 지금 알짜인 방향이라면 위아래로 가속이 없다고 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이 있어요. 알짜 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지금 여기 아래 힘과 위의 힘이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1000N 중에 600만큼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0이고 여기 대각선이 1000이면 여기는 얼마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제 800 피타고라스 쓰면,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800의 힘을 받고 있고요. F는 ma 그러면 60 곱하기 a,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3분의 40m/s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력과 속도가 더 크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 있는 평형과 안정성, 다시 말하면 이제 역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 이제 보시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 가지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당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당근을 가지고 실을 매달았을 때 수평한 지점을 찾았죠. 이제 대략 그 위치가 좀 더 뚱뚱한 쪽에 몰려 있는 여기쯤에 매달았을 때 수평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이렇게 커팅해서 이렇게 해서 뚱뚱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얇은 부분 해서 무게를 각각의 무게를 재보면 어떤 게 더 무거운지 기억나시죠? 이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같지 않았어요. 여기 수평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이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뚱뚱한 게 무게중심이 여기쯤 된다고 친다면 이거의 가운데쯤, 가벼운 거, 이렇게 얇은 거의 무게중심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거리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가까워요. 이쪽이 좀 더 멉니다. A, B.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시소에서 한 명은 여기에 앉아 있고 한 명은 좀 더 멀리 앉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단 말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다면 MA, M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MP가 더 가볍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 MB는 위 방향,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돌리려고 하는 힘의 경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돌림 힘이라고 불렀고요. 그 돌림은 토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크라고 부르고요. 읽을 때는 토크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힘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고정축인데, 고정은 아니죠. 이제 축인데, 이제 이렇게 밀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자, 그래서 근데 힘을 이 방향으로 주거나 혹은 이제 이 방향으로 주면 얘는 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면 축으로부터 거리에서 수직으로 힘을 줬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그래서 돌림 힘은 이 힘과 축 사이의 거리가 수직일 때 이거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토크도 힘이랑 거리와 관련된 값이라서 힘은 뉴턴, 거리는 미터. 그래서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근데 단위가 뉴턴 미터로 끝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1이죠. 우리가 1을 하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때 이 거리랑 이때 이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거리는 둘 사이가 수직일 때 토크는 가장 최대값을 갖고요. 1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은 방향일 때죠. 그래서 단위는 똑같이 뉴턴 미터지만 얘는 우린 보통 줄이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위에 거는 줄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1만 줄이라고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돌림 문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을 줘서 얘가 이만큼 이제 밀었어요. 그때 무게는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무게가 포텐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게 지금 오메가 W라고 나왔는데 이 무게가 보통 우리가 mg라고 한다면 mgh만큼 에너지를 얻었죠. 그럼 우리 힘 F 곱하기 S만큼이 우리가 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FS가 mgh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가 지금 닮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가 닮은 삼각형. 그래서 여기 길이가 A, 이 길이가 이제 B라고 한다면 A 대 B랑 뭐랑 같냐면 H 대 S랑 같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F 곱하기 B랑 mg 곱하기 A랑 같다.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거의 물리량을 우리는 돌림 힘이라고 부를 거다. 다시 말하면 힘을 주는 위치, 그 축으로부터의 위치, 그 우리는 이제 A 혹은 이제 B가 되고요. 우리 힘의 크기가 F 그리고 mg. 이게 돌림 힘. 이게 이제 우리는 돌림 힘 평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이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면 돌림 힘 평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받침점은 어느 정도의 힘을 이렇게 받치고 있을까요? 당연히 무게 mg만큼 얘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힘도 지금 둘 다 무게든 힘이든 둘 다 아래로 힘이 가고 있으니까 이 받침점이 가하는 힘, 받쳐줘야 될 힘은 무게 mg 더하기 f만큼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받침점이 위로 가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역학적 평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균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평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힘의 평형.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에 적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그 알짜힘이 0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돌림 힘의 평형. 모든 물체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지 상태 위주고요. 막대 질량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받침대는 지금 여기라고 나왔지만 사실 축은 어디를 잡고 해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일단 아래 건 안 풀고요. 위에 것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받침대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60N은 이렇게 잡아당길 거니까,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이 막대를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 실은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결국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60N의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이 실의 힘이 서로 돌리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야 얘가 돌지 않고 일정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힘, 60N의 돌림힘, 일단 돌림힘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아래 거 생각을 해보면 60N은 1m 떨어진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정력 T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걔는 3m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림힘과 이 돌림힘이 딱 맞아 떨어져야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T가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3m, 1m니까 약분하면 20N이다. 이 장력이 20N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T가 20인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막대기를 가하는 힘을 모두 따져주면 지금 60N은 아랫방향으로 지금 60N만큼 가해요. 근데 실이 위로 20만큼 가해요. 근데 이거 두 힘만 있으면 막대는 아랫방향으로 40만큼 힘을 받으니까 지금 이 막대기가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분명히 위로 40만큼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침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가 40N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에 가하는 힘이 모두 다 더했을 때 0 돼야 되니까 아랫방향으로 60, 그리고 윗방향으로 장력 20. 이것만으로 지금 평행이 안 이루어지니까 윗방향으로 40이 더 필요한데, 이게 받침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기준을 달리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한번 기준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 그럼 실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이 있는데 이 축에 아무리 힘을 줘도 얘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 축에 향하는 힘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서 어떻게 힘을 가하냐, 이런 걸 보고 이제 돌림 힘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건 이 실의 장력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것들의 힘을 다 고려해줘서 돌림을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력, 여기가 지금 기준입니다. 장력 실이. 그러면 이때 이 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0은 이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 반시계 방향이네요. 이 받침대는 위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이 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돌리는 힘을 생각을 하면 60N은 2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요. 돌림 힘이. 그 받침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F라고 한다면 얘는 3m 떨어져서 지금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정확히 같으면 얘는 돌림이 평형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 122, 3 F니까 F는 40N이다. 그래서 여기서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이 40N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40N이니까 위로 받쳐준 힘이 총 2로 40, 그리고 아래로 60이니까 실의 위로 20만큼 더 힘이 필요하구나 해서 장력, 그리고 받침대 힘, 그리고 중력 다 나옵니다. 해보시면 아까 첫 번째 기준 잡았을 때 할 때랑 똑같이 나오죠. 그 기준은 여기를 잡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60은 무시하시고 받침대에 가하는 힘, 장력 가하는 힘, 이렇게 두 개를 풉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침대 힘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장력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어렵고요. 둘 중에 하나를 잡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이면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있어요. 막대의 질량이 3kg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2m고 여기가 1m니까 1.5 여기가 일종의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언급했냐면 무게중심이면 그 물체에 해당하는 모든 질량이 이 한 점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kg에 해당하는 질량, 중력, 그러니까 30N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받침대를 기준으로 잡고 해도 되고요. 혹은 실을 받침대로 잡고 해도 되고 60을 잡고 해도 되고요. 여기 30을 잡고 해도 됩니다. 어디를 잡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여기를 잡고 한번 이렇게 받침대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60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렇게 돌리려고 하죠. 30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실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 받침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막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60과 30은 한편, 그 실대 장력만 반대편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은 편 이렇게 두 개 생각해 보면 60 곱하기 거리 1m 그리고 30N은 얼마 떨어져서 움직이냐면 1.5m 떨어져서 움직이죠.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은 반대편이니까 t에다가 얘는 3m, 얘네 둘이 같으면 된다. 그럼 60 더하기 15니까 45가 3t, 그럼 3t가 100원, 그럼 t가 35N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가 35N.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는 어떤 걸로 풀었냐면 돌림인 평형으로 풀렸어요. 다시 말하면 받침대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시계 방향파, 그리고 얘만 반시계 방향파, 이렇게 둘이 나눠서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돌림인 평형 썼으니까 이제 힘의 평형을 한번 써볼게요. 힘의 평형을 한번 써보면 이제 막대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위로 가는 힘은 받침대랑 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60 더하기 32개죠. 여기 같아야 되는데 지금 받침대는 우리 지금 장력을 구했죠. 35. 그러니까 장력이 35예요. 그럼 받침대가 55여만 되는 상황이네요. 양변이 같으려면 받침대 힘은 55다. 얘가 55. 이런 식으로 결과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네요. 미지수 두 개를. 그래서 실이 견뎌야 할 최소한의 힘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장력 35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받침대는 위로 향하고요. 그리고 이 중력 1500N의 무게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이 500N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이걸 만약에 기준으로 잡는다면 얘만 반시계 방향,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시계 방향. 그럼 이렇게 같은 편, 그리고 이렇게 상대편 이렇게 잡고 돌림인 평형 둘이 갖다 놓고 계산해서 하면은 이제 받침점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힘의 평형 이용하면 얘가 이제 누르는 힘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도 사실은 그림만 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기, 이제 이걸 이용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지기로 20m/s로 던졌대요. 그럼 여기서 위로 20m/s로 던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슝 하고 떨어지겠죠.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속도 시간, 만약에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계산한다면 올라가는 게 플러스면 처음에 20으로 가죠. 얘는 근데 점점 속도가 줄어요. 1초에 10씩. 그래서 중력과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올라간 이동거리, 올라간 거리가 될 거고 올라간 만큼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내려간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면 요게 h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간 것도 h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h, 요게 h.
내 중력과 속도 g가 10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얘가 20이니까 중력과 속도가 10이면 1초에 10씩 떨어지니까 2초 뒤에 딱 속도가 빵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내려올 때도 똑같이 2초 걸릴 거니까 여기에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넓이가 이동한 거리니까 이 넓이 구하면 되죠.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0 나오네요. 그래서 이 올라간 높이가 20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속도 시간 그래프로 물체 운동을 표현만 할 줄 알면 나중에 어떤 복잡한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이렇게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리학 원수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1차원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조금씩 나올 거예요. 80m 높이. 자, 이제 80m 높이에서 위로 20m만큼 던진 거래요. 네, 선생님 이것도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정정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숫자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수정할게요. 이게 80이 아니고 60이면 좀 숫자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m 위에서 공을 위로 20m만큼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슝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h만큼 올라가고 h만큼 떨어지고 60을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20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떨어질 건데 아까는 올라간 높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했다면 이번엔 올라가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거는 내려갈 때는 올라간 거 플러스 60만큼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계산해주면 얘도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할 거니까 얘가 속도가 20이면 1초에 10씩 줄어드니까 2초가 지나면 딱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서 이제 땅에 딱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인지 넓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넓이가 20m. 얘가 20m니까 이 전체가 80m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삼각형 두 개를 잘 보면 이 삼각형 조그만 거랑 이 큰 삼각형이 지금 현재 닮음이에요. 이렇게 막곡지 같고 이렇게 직각이고. 자,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조그만 게 20이고요. 삼각형 큰 게 80이면 지금 4배 차이 나니까 길이가 얘가 2면 얘는 길이가 4인 상황입니다. 길이 b 넓이 b 딱 2배, 4배 이렇게 넓이가 4배니까 길이는 2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현재 길이가 2니까 얘는 길이가 4여야 되는 상황. 여기가 6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하면 공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얼마일까?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2초부터 시작해서 4초간 속도가 얼마가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40이 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1초에 10씩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때 속도는 40m/s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랫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구현하면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든 답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속도시간 그래프. 자, 이번엔 2차원 문제입니다. 45도 높이에서 이렇게 20으로 던졌대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자 45m 위치에서 앞으로 이만큼 20m/s로 던졌습니다. 그럼 공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이 받는 힘의 방향은 항상 아랫방향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얘가 앞으로는 힘을 안 받는다는 소리고요. 앞으로 힘을 안 받는다는 건 앞에 방향으로 가속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앞으로는 20으로 떨어진다는 소리, 20으로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x방향 속도 성분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y방향 속도를 그릴 거예요. 그럼 x방향 속도는 항상 2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몇 초 후에 떨어진지 모르니까 이 시간 모르니까 이걸 그냥 t0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간 거리다. 앞으로 간 거리. 이걸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L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거리. 만약에 내려가는 걸로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속도가 처음엔 0이었는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했을 때의 상황이고 내려가는 게 플러스인 상황. 반대로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야겠죠. 단 기울기는 둘이 이제 딱 직력각도 지로 같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얘는 그때 땅에 딱 떨어집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데 얼마 후에 땅에 떨어지냐면 45m 움직였잖아요. 떨어진 동안. 그래서 이게 45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t0가.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를 알거든요. g가 10이라는 거. 이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초 지나면 얘는 10에 있을 거고요. 2초 지나면 20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t0가 지나면 얘는 10t0다라고 할 수 있죠. 속도가. 그럼 이제 이 넓이 구합시다. 이 넓이 이렇게 구해보면 이 넓이는 t0 곱하기 10t0가 될 거고요. 곱하기 2분의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5t0의 제곱, 요게 45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t0의 제곱이 9니까 t0는 3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초간 움직인 거리구나. 그럼 얘가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60m 가고 땅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방향 속도 성분으로 이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을 알아내고요. 이 시간이 3초라는 걸 알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얼만큼 갔는지 이 넓이까지 이제 구해냈네요. 이렇게. 자, 4번입니다. 지표면에서 이번에는 30도의 각도로 이제 40m/s로 발사했습니다. 이때 이거를 속도시간 그래프, 이것도 속도시간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예요. y 거 하나, x 거 하나.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30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40m/s로 던지면 이거 이제 구분해서 표현해 봅시다. 이게 30도니까 이쪽 방향, 그리고 윗방향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면 앞으로 가는, 일단 위로 가는 거는 20m/s, 앞으로 가는 건 20√3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써보면 vx. 그러면 실제로 공은 이렇게 날아갈 텐데 그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x방향 성분은 속도가 일정할 거니까 20√3이라는 속도로 쭉 날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 후에 땅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t0라고 한다면 y방향 속도 성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시간 vy라고 한다면 처음 올라가는 속도가 플러스로 놓으면 20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중력과 속도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정확히 올라간 만큼 내려가서 멈출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는 t0예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던진다고 이제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표시해주면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g가 10이라는 거. 여기가 2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4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20m 올라갔고 20m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때 최고점 높이 20m인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2초에서는 아랫방향 속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속도만 있다. 그럼 그 속도가 얼마냐? 20√3m/s만큼 있다. 그러면 얼만큼 날아갔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t가 총 4초니까 자, 날아간 넓이 80√3m 날아갔네요.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2차원이니까 복잡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속도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건 그냥 2차원, 1차원 문제랑 2차원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1차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속도시간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로 여기 있는 7번이랑 어디 있냐? 여기 있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제 거 수능 특강 보시면 문제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혼자 잘 풀리면 혼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력 많이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90력이란 힘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90력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 공이 원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90력이 필요한데 이 90력이라는 힘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를 누가 하냐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주변을 이렇게 원운동하면 이때는 중력이 90력 역할을 해주고요. 중력이 90력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실에 어떤 물체를 매달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장력이 90력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가 원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90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90력이 필요합니다. 이 90력이 실이 연결됐으니까 장력이 그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가 지금 B가 정지해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EMG 작용할 거니까 장력이 EMG. 그러면 EMG만큼의 힘이 90력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지름이 R 그리고 V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됐고요. 거기에 질량을 곱하면 얘가 이제 합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 약분되고 이제 V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뭐 루트 2GR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얘는 이렇게 원운동하니까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은 원의 중심 방향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곧 이제 90력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장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아랫방향에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과 이 장력을 합친 게 이 파란색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장력 이쪽 대각선 중에 윗방향 성분 그리고 이 오른쪽 성분이 있다면 이 위쪽 성분이 정확히 중력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T고 얘가 60도면 얘가 30도겠네요. 그럼 여기가 2분의 T가 되는 거죠. 30도 T 60도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게 중력이다. 이게 mg구나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루트 3 mg다. 이렇게 90력의 크기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90력은 90력 자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90력 역할이 하는 애가 뭔지. 그래서 이건 실제 실험을 해봤죠. 사실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을 너무 얇은 거 써서 막 실이 끊어지기도 했고요. 털실을 사실 처음부터 쓰려고 했는데 털실로 쓰면 마찰이 클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쇄골이가 안 움직이면 그때 이 중력 mg 그게 곧 안 움직이면 장력 t가 될 거고 이 장력 t가 곧 얘의 무게중심 90력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주고 한번 쪽지 시험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제 목요일날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추의 무게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mg 이 값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곧 이제 장력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나중에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제 90력과 같아야 된다. 이 90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속도를 알고 있다면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속도를 바로 못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알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반지름 r도 구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기는 시간을 재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바퀴 돌렸을 때 시간이 50초다 라고 했으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은 5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치한 거니까 5분의 1Hz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진동수는 2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들어가고 이건 직접 재보면 되고
질량도 직접 측정한 거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구한 값들, 그래서 이 구심력과 여기서 구한 중력이 같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이런 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 한번 대답해 보시고, 포텐셜 에너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지만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등가 원리를 끝으로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아마 13, 14까지 한다고 했나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끝냈으면 좋겠구만. 자, 등가 원리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관성좌표계니까 이제 등속 운동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A는 본인은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본인은 이제 정지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B가 보기에 A는 이제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본인은 멈춰 있으니까 R자임이 0일 거고요. B 입장에서도 A가 등속 운동하니까 R자임은 0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이 경우 밑에 있는 거, 공의 속력 물어봤는데 A 입장에서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A 입장 본인이 잡고 있으니까 정지라고 생각한 반면, B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등속 V0로 움직인다면 공도 저 술에 따라서 V0로 등속 운동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A가 공을 놓으면 그때 A 입장에서는 자기 발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수직 낙하예요. 하지만 B가 보기에는 여기서 놨는데 여기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A가 공을 놓았을 때 공에 작용한 힘을 따져보면 A 입장에서는 수직으로 낙하하니까 중력 mg만 생각할 거고요. B 입장에서도 앞으로 가는 관성에 의한 등속도 운동 V0는 있지만 이때 작용한 힘은 mg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 입장에서 둘 다 A든 B든 중력 mg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성좌표계 관찰자끼리는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첫 번째 공리죠. 프린시플, 로우라기보다는 프린시플인데,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 밑에 있는 게 이제 그거죠.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상대성 원리, 밑에 있는 게 광속 불변의 법칙.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상대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위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관성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좀 다릅니다. 이제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빨리 해서 1시간 전에 끝내봅시다. 자, A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A가 보기에는 본인은 멈춰 있어요. 어떻게 써요? 정지하고 있음, 이렇게 씁시다. A가 보기에 자기 자신은 당연히 정지해 있죠. 본인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여기 다 창문이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근데 B 입장에서는 A는 위로 가속 운동합니다.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해요. 저 엘리베이터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얘는 이제 가속도가 A0인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B 입장에서는 중력 작용할 거고요. B가 보기에. 그리고 R자임 적용합니다. 아니 수직항력. 이걸 이제 보통 수직항력은 N이라고 많이 쓰니까 중력을 이제 mg라고 한다면,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위로 가속 운동해야 되니까 이 m과 이 mg가 같으면 안 돼요. n 빼기 mg가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A0만큼. 이런 상황이 하나 펼쳐지죠.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이 더 큽니다. 중력보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영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저울 놔두고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할 때 n이 더 큰 상황, 그러니까 저울이 더 눈금이 많아 있는 상황을 직접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나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A는 본인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이 0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분명히 위로 n이 작용하고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는 건 느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만 놓고 보면 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하나 있어서
이게 곧 0이 되게끔 이런 힘이 하나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를 거고, 아까 위에서 관계식을 생각하면 이 F가 정확하게 ma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계의 가속도 a0만큼 얘는 윗방향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자기 질량이 ma0만큼 관성력을 느낀다. 관성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감이 안 잡힐 텐데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보면서 이제 감을 한번 잡혀보죠. 얘도 앞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A0만큼. 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A가 보고 B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라는 겁니다. A는 뭔가 이해할 순 없지만 어떤 신기한 물리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어찌됐든 이 손잡이는 A가 보기엔 정지해 있어요. A가 보기엔 정지해 있네 라고 보일 거예요. 버스 타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B 입장에서는 이 손잡이가 기울어진 채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가속 운동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정지야, 정지. 그럼 정지하고 있단 말은 모든 날짜임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날짜임을 다 더하면. 그럼 일단 장력 있고요. 중력 있어요. 근데 이 두 힘만으로는 절대 0이 안 돼요. 왜냐면 장력이 대각선 방향이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면 특히 또 장력 중에 윗방향 성분은 분명히 중력과 같아야 됩니다. 얘가 정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장력의 오른쪽 방향에 향하는 힘, 이 힘만큼 해당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있어야만 얘는 지금 정지 상태에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힘이 뭐냐? 이거 우리는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이 정확히 요거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이 힘이 정확히 A0 이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B가 보기에는 얘는 가속 운동하거든요. 얘는 정지하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냐면 앞에 방향으로 A0만큼 가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힘 방향도 오른쪽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보기엔 분명히 얘는 중력이 있으니까 아랫방향 중력 mg가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할 건데 더 이상의 힘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두 힘만으로도 장력 중에 윗방향 성분이 얘랑 딱 같아서 없어지면 무슨 힘만 남게 되냐면 오른쪽 힘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힘이 정확히 이거냐 라는 거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T 중에서 이쪽 수직 성분, 이쪽 성분이 딱 mg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T 사인 세타가 mg여야 되는 거고, 그럼 T 코사인 세타 성분이 정확히 이 물체를, 이 손잡이를 앞으로 A0만큼 가속시켜주는 힘이니까 이제 AMA0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 힘, 얘가 T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아까 AMA0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반대되는 힘도 MA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 관성력 느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 힘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굳이 관성력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관성력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아마 숙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얘는 현재 용수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x0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밖에서 보는 거, 안에서 보는 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원운동이에요. 원운동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안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구심력 할 게 있네요. 여기 탄성력.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물체가 원운동합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은 탄성력 KX0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곧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이다 놓고 이제 뭐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침력이 이제 R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A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은 좀 달라요. 왜냐면 안에 타서 A랑 같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고, 만약에 얘가 좀 돌아서 공이 여기 오면 사람도 여기 와 있을 거야.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A가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보기에는 항상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지에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용철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는 A가 보기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KX만큼의 힘이 있어요. 근데도 정지에 있으려면 A는 이제 어떤 식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냐면 얘가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있겠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결국 알짜임이 0이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근데 왼쪽으로 탄성력 KX0가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힘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힘이 정확히 뭐랑 같냐면 이제 이거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원운동하는 힘의 관성력은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힘이 곧 R분의 mv 제곱, 위에서 그냥 R분의 mv 제곱 같은 거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원심력, 밖에 있는 사람은 구심력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문제는 쪽지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 저희 중간고사에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꼭 공부를 잘 해보시고, 혹시 난 여기 수업을 안 들었다라는 친구는 꼭 오셔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나머지 수업 시간에 더 얘기해도 되겠죠? 네, 충분히 했네요.